한 외국인 커플이 한국의 어딘가에서 길을 헤매며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때 한국 남성이 그들 앞에 다가오자 순간 커플은 긴장한 채 서로를 쳐다봅니다. 낯선 환경에서의 두려움 때문인지 그들은 경계심을 풀지 않죠. 그런데 그 남성이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한국어로 말을 겁니다. 어디 가시나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커플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그들의 얼굴엔 놀라움이 가득합니다. 불안함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표정이 한순간에 안심으로 바뀌고 그들은 한국 남성의 도움을 받으며 길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느낀 이 따뜻함 뒤에는 상반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 전혀 다른 경험을 했던 중국에서의 기억이 떠오르며 혼란스러워졌죠.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헝가리 출신의 에밀리라고 해요. 제 남편 마이클과 함께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과 한국을 다녀온 후 너무나도 다른 두 나라에서 겪었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 이렇게 여러분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희가 중국과 한국을 여행하며 겪었던 충격적인 일들과 특히 한국에서의 놀랍고 따뜻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저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시겠어요? 먼저 저희는 중국을 여행지로 선택했습니다. 남편 마이클은 만리장성이나 자금성처럼 중국의 오래된 유적지와 역사를 굉장히 기대했어요. 그래서 첫 목적지를 중국으로 정했죠.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 기대에 동참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를 많이 들었던 터라 마음 한편으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들이 자꾸 떠올랐고 괜히 걱정이 됐던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에서의 여행은 한마디로 충격적이었어요.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여러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인터넷이었어요. 중국은 만리방화벽이라는 강력한 인터넷 규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었어요. 저희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는 물론 이메일이나 구글 지도 등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런 모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정말 큰 불편함이었죠. 인터넷 문제는 예상을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중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VPN을 설치해 보려고 했지만 대부분의 VPN 앱들이 전부 중국어로 되어 있어서 사용할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저희는 구글 지도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행 중 길을 찾는 것도 너무나 어려웠어요. 현지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소통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부부에게 진짜 큰 시련은 건강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중국에 도착한 지 며칠 되지 않아 남편 마이클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열이 나고 감기 증상이 심해졌죠. 처음에는 조금 쉬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결국 남편은 이틀 동안 꼼짝도 못하고 호텔방에서 누워 있어야 했어요. 마치 중국에서 저희가 겪는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몰아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이틀 후 저 역시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갑자기 심한 치통이 찾아온 거예요. 남편도 아프고 저도 아프니 서로를 돌볼 사람도 없고 낯선 나라에서 아프다는 게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했지만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는 것 자체가 큰 일이었어요. 저희는 영어가 가능한 병원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헤맸고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언어의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병원을 찾긴 했지만 그곳에서도 의사와 제대로 소통할 수 없어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계속됐어요. 아플 때는 그저 집이 그리워지고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죠. 병원 문제를 간신히 해결한 뒤에도 어려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교통 문제였어요. 택시를 타고 이동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택시 잡기가 너무나 어려웠다는 겁니다. 빈 택시가 있어도 저희를 태워주지 않는 일이 빈번했어요. 택시를 손으로 세우려고 해도 운전사들이 저희를 보고 그냥 지나치거나 아예 태우기를 거부했죠. 심지어 택시 앱으로 차량을 호출했는데도 저희를 보고 그냥 가버리는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순간 저희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백인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택시를 잡지 못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죠.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점점 불쾌함이 커져갔습니다. 결국 저희는 택시를 포기하고 지하철을 타기로 했어요. 하지만 지하철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의 지하철 안내방송이나 노선도는 대부분 중국어로만 되어 있었고 영어 표기가 부족해 길을 찾기가 어려웠죠. 몇 번이나 길을 잘못 들어 헤매고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저희의 여행은 점점 더 지치고 힘들어졌습니다. 이후에도 자금성에서 벌어진 일은 저희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저희는 자금성 투어를 신청했는데 그날 투어 가이드가 저희에게 티켓을 직접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투어 비용에 티켓값이 포함된 줄 알았는데 현장에서 직접 티켓을 구매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너무 당황스러웠죠. 결국 티켓을 구매하고 투어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정말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가이드가 저희에게 자금성 내부에는 곳곳에 카메라와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으니 말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어요. 저희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유럽에서는 치안을 위해 CCTV를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때부터 저희는 자금성 안에서조차 긴장된 상태로 감시받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불편하게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저희에게 몰려오면서 저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시는 중국에 오지 말자. 중국에서의 여행은 저희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불편한 경험으로 남았고 외국인으로서 겪는 차별과 문화적 차이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남은 여행 동안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넘어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중국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말 그대로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첫날부터 한국은 모든 면에서 중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서울의 깨끗한 거리와 질서정연한 교통 시스템에 깜짝 놀랐어요. 거리를 걷다 보니 눈에 띄게 정돈된 환경과 공공시설들이 저희를 반겼죠.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부터 사람들의 따뜻함과 친절함이 바로 느껴졌어요. 중국에서 겪었던 차별적인 경험과는 정반대였어요. 어디를 가든지 한국 사람들은 저희를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기꺼이 저희를 도와줬습니다. 심지어 길을 잃어 헤매고 있을 때도 한국 사람들은 먼저 다가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봐 주었죠. 저희가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서울의 은평한 옥마을이었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북촌한 옥마을을 방문하지만 저희는 조금 더 조용하고 덜 알려진 은평한 옥마을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정말 탁월했죠. 은평한 옥마을은 서울이라는 대도시 안에 있으면서도 전통적인 한옥과 조용한 분위기로 가득 찬 곳이었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곳에서 저희는 한국의 고유함과 아름다움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평한 옥마을은 마치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듯한 장소였어요. 서울이라는 대도시 안에 있음에도 전통 한옥들이 고유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죠. 한옥의 곡선미와 나무의 따뜻함, 고유한 마을의 정적 속에서 저희 부부는 정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의 혼란스러운 시간들 때문인지 이 한적하고 조용한 공간은 우리에게 말 그대로 힐링의 시간이 되었어요. 마을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저희는 한국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과 건축 양식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한옥은 서양 건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희는 그 한옥 안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주변의 고요함을 만끽했어요. 그 순간 이곳이 우리가 찾던 평온한 여행지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은평한 옥마을에서의 조용한 시간은 마치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한 곳에 어우러져 있는 그 독특한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었죠. 마을을 둘러본 후 저희는 다시 활기찬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 서울의 젊음과 창의력이 넘치는 홍대로 향했습니다. 홍대는 예술과 패션 그리고 개성이 가득한 거리로 유명하죠. 거리 곳곳에서 젊은 예술가들이 그림 벽화나 음악을 연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저희는 홍대의 독특한 매력에 빠져들었고 그곳에서 또 한 번 따뜻한 한국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홍대에서의 첫 번째 감동적인 순간은 지하철에서 일어났어요. 남편 마이클이 자리에 앉아있던 중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이 다가오시는 걸 보고 자리를 양보해드렸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행동이라 생각했는데 그 어르신이 갑자기 마이클의 손에 작은 견과류 봉지를 쥐어주시는 거예요. 고맙다며 환한 미소를 짓는 어르신의 따뜻한 마음에 저희는 그만 감동하고 말았어요. 저희가 큰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 어르신은 저희에게 너무나도 따뜻하게 보답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호스텔 근처의 작은 공원에서 저희는 간단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어요. 근처에서 놀고 있던 몇몇 한국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그들은 마치 저희를 오래된 친구처럼 반겨주었어요.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스스럼 없이 외국인과 소통하고 친밀하게 다가오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은 저희에게 한국의 문화를 설명해주고 자신들이 먹고 있던 음식도 나눠주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느낀 이 소통의 자유로움과 따뜻함은 정말 특별했어요. 저희가 헝가리나 다른 유럽 국가에서 여행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감이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웃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중국에서 겪었던 외국인에 대한 차가운 반응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어서 저희는 한국에서의 여행이 매 순간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홍대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뒤로하고 저희는 한국의 전통시장을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선택한 곳이 바로 광장시장이었죠. 광장시장은 서울의 전통적인 시장으로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부터 이어진 역사가 담긴 곳입니다. 시장을 처음 보았을 때 그 규모와 활기에 저희는 압도당했어요. 시장 곳곳에서 들리는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 다양한 길거리 음식들, 그리고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들이 그야말로 한국의 에너지를 상징하는 듯했죠. 광장시장에는 수많은 먹거리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저희를 사로잡은 것은 호두과자와 오뎅국이었어요. 호두과자는 부드러운 빵 속에 달콤한 팥이 들어가 있었는데 한 입 먹을 때마다 입안에서 퍼지는 그 달콤함은 잊을 수 없을 만큼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재료인 팥을 사용한 과자가 현대적인 맛과 잘 어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오뎅국은 저희 부부가 한국에서 먹은 음식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 되었어요. 뜨끈한 국물과 부드러운 오뎅이 조화를 이루며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죠. 한국 사람들이 왜 시원하다고 표현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깊은 육수의 맛이 정말 일품이었고 저희는 그 자리에서 몇 번이나 오뎅국을 더 주문할 정도로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시장 안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면서 저희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존할 수 있는지 놀라웠어요. 광장시장은 그야말로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한데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전통적인 음식과 상점들이 현대적인 도시 속에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모습을 보며 한국의 문화적 깊이를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도 저희에게 계속해서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었고
저희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부감 없이 편하게 대화해 주었어요. 그중 한 상인은 저희가 오뎅국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셨는지 더 많은 음식을 서비스로 주시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런 작은 친절들이 저희에게는 너무나도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서울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친 후 저희는 한국의 또 다른 대표적인 관광지인 제주도로 떠나기로 했어요. 제주도는 한국의 대표적인 섬으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평화로운 분위기로 유명하죠. 저희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졌고 드디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펼쳐진 맑고 푸른 바다와 하늘 그리고 초록빛으로 물든 들판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어요. 저희는 제주도의 자연 속에서 평온함을 느끼며 이곳에서의 시간을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틀 동안 오토바이를 빌려 제주도를 둘러보기로 했죠. 바람을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것은 정말 상쾌한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한참을 달리던 중 갑자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멈춰섰죠. 내려서 확인해 보니 타이어에 큰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패닉에 빠졌어요. 중국에서 겪었던 모든 불편한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며 혹시 이번에도 비슷한 일을 겪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왔죠. 그때 근처 가게에서 일하던 두 청년이 저희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 있으세요? 라며 영어로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었어요. 저희는 그분들께 상황을 설명했고 그분들은 망설임 없이 저희를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그들은 정비사를 불러주었고 그 정비사님은 금세 도착해 타이어를 수리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수리비가 200만 원이라고 잘못 알아들어 깜짝 놀랐지만 알고 보니 그 금액은 2만 원이었어요. 그 순간 저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저희를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그들의 친절 덕분에 저희는 불편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저희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며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는 귤농장을 방문했는데 이곳에서 직접 귤을 따보고 신선한 귤로 만든 음료를 마시는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농장 주인분은 저희를 너무나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제주도의 상징인 귤을 맛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귤농장에서의 경험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날따라 제주도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눈부신 햇살이 귤나무 사이사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농장 주인분의 안내를 받아 귤 따는 법을 배웠어요. 한국의 귤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따서 먹을 수 있다니 너무나 신기하고 기뻤죠. 귤은 손바닥 크기만 했고 향긋한 향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귤나무에서 막 딴 귤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그 상큼한 맛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귤의 새콤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저희의 피곤을 한순간에 씻어내주는 것 같았죠. 농장 주인분은 제주도는 귤이 정말 유명한데 이 계절에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귤이에요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인분의 친절한 설명과 함께 저희는 농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귤을 맛보고 자란 다른 과일들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농장 구경을 마치고 나서 저희는 그 근처에 있는 카페를 방문했어요. 이 카페는 귤을 테마로 한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를 제공하는 곳이었죠. 저는 신선한 귤 주스를 주문했고 남편 마이클은 귤로 만든 달콤한 디저트를 선택했어요. 이곳의 분위기는 마치 자연과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귤나무들과 멀리 보이는 푸른 바다가 어우러져 제주도만의 독특한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카페 주인분도 정말 친절하셔서 저희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더 설명을 해주고 서비스도 챙겨주셨죠. 귤 주스를 마시는 순간 저는 정말 이곳이 한국의 천국 같은 곳이라고 느꼈어요. 귤의 상큼함과 달콤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제주도의 따뜻한 햇살 아래서 마시는 주스는 그야말로 최고의 음료였죠. 카페에서의 시간을 보내며 저희는 제주도의 자연과 사람들의 따뜻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제주도는 그야말로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어요. 아름다운 해변과 푸른 산,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귤나무 농장들은 마치 꿈속에서나 볼 법한 풍경이었습니다. 저희는 제주도를 돌아다니며 바람을 맞고 섬의 구석구석을 탐험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길을 따라 달리면서 만난 바다의 풍경은 정말 잊을 수 없었죠. 길을 달리다 보면 눈앞에 갑자기 탁 트인 해안선이 나타나고 그 너머로 넘실거리는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마이클과 저는 이 광경을 보며 말없이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그동안 여행하면서 본 많은 바다들 중에서도 제주도의 바다는 정말 특별했고, 그곳에서 느낀 자유로움은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저희가 해변 근처 작은 카페에 들렀을 때였어요. 그 카페는 바다와 가까이 붙어 있어서 창밖으로는 파도가 치는 소리와 함께 석양이 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쌓인 피로를 풀었죠. 한국에서의 여행은 그야말로 여유로움과 감동의 연속이었어요. 제주도에서의 시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고, 저희는 그곳에서 마음속 깊은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특별한 경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날 저희는 제주도의 성산 일출봉을 방문했어요. 이곳은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한 자연 명소 중 하나로 일출이 정말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죠. 저희는 이른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부터 일어나 성산 일출봉으로 향했습니다. 약간의 피곤함이 있었지만 그날의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성산 일출봉에 도착하자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출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는 높은 곳까지 올라가 주변을 둘러보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바다 너머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점점 더 밝아지며 하늘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죠. 그 광경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장엄하고 아름다웠어요. 마이클과 저는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것이 평화롭고 완벽하게 느껴졌어요. 일출을 본 후 저희는 성산 일출봉 아래에 있는 작은 마을을 둘러보았어요. 그곳에는 전통적인 제주도 가옥들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저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며 저희는 다시 한번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감동했습니다. 특히 성산 일출봉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먹은 전복죽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맛이었어요. 바다의 신선한 맛이 가득한 전복죽은 한국의 맛을 그대로 담고 있었고, 제주도에서의 특별한 아침 식사를 더욱 기억에 남게 해주었죠. 제주도에서의 일정이 끝나갈 무렵 저희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자연과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느낀 따뜻함은 저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죠. 마지막 날 저희는 한라산을 오르기로 했습니다. 한라산은 제주도의 상징적인 산으로 그 경치가 정말 아름답다고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한라산을 오르는 길은 생각보다 험했지만 저희는 그 과정조차 즐겼습니다. 산을 오르는 내내 저희는 한라산의 숲과 자연을 만끽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숲속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바람소리, 그리고 숲을 가득 채운 신선한 공기는 그야말로 힐링 그 자체였어요.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저희는 잠시 멈춰서서 멀리 펼쳐진 제주도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광경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장엄했어요. 한라산 정상까지 오르지는 못했지만 저희에게 그날의 경험은 충분히 소중한 시간이었죠. 이렇게 제주도에서의 특별한 여정을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음 목적지인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부산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활기차고 다채로운 해안 도시로 유명하죠. 제주도에서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됐어요.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그 규모에 압도당했어요. 부산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해서 서울보다 훨씬 작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서울 못지않게 큰 도시였어요. 특히 부산은 해안 도시답게 바다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저희는 그 유명한 자갈치 시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부산의 대표적인 어시장으로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했죠.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저희는 그 규모와 사람들의 활기에 놀랐어요. 수많은 상인들이 각종 해산물을 팔고 있었고 그곳을 찾은 사람들 역시 바쁘게 시장을 돌아다니며 장을 보고 있었죠. 저희는 그곳에서 가장 유명한 회덮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신선한 생선과 야채 그리고 매콤한 고추장이 어우러진 회덮밥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신선한 해산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죠. 특히 자갈치 시장에서 저희가 가장 신기했던 경험은 음식을 서빙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었어요. 시장 안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로봇이 음식을 가져다주는 시스템이었죠.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이내 신기한 경험으로 다가왔어요. 저희는 그 로봇이 회덮밥을 가져다 줄 때 정말로 웃음이 나왔어요. 그 작은 로봇이 부산의 전통적인 시장과 어우러져 있는 모습은 정말 현대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한국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부산에서의 또 다른 특별한 경험은 광안리 해변에서 일어났어요. 저희는 저녁에 해변을 거닐며 바닷바람을 맞고 있었어요. 저 멀리 보이는 광안대교는 밤이 되니 조명으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고 바다를 배경으로 한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죠. 저희는 해변가에 앉아 파도가 치는 소리를 들으며 한국에서의 여행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의 시간도 정말 금방 지나갔어요. 부산은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닌 도시였어요. 한국에서 가장 활기차고 매력적인 도시 중 하나인 부산에서 저희는 그곳 사람들의 따뜻함과 활기찬 에너지를 마음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서의 마지막 날, 저희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한국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해운대 해수욕장이었죠. 해운대는 부산을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해변으로 아름다운 백사장과 맑은 바다가 인상적인 곳이라고 해서 기대가 컸어요. 해운대에 도착하자 그 기대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바다의 푸른 물결과 넓게 펼쳐진 백사장은 마치 그림 같은 풍경이었죠. 특히 저희가 해운대를 방문한 날은 날씨가 너무나 좋았어요. 파란 하늘 아래 펼쳐진 해변은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이클과 저는 백사장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바닷바람을 맞았습니다. 해운대는 생각보다 훨씬 넓었고 그곳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해변가에는 파라솔과 비치 의자가 줄지어 있었고 저희는 그곳에 앉아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해운대에서의 그날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평화로운 순간이었어요. 바람소리와 파도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저희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의 여행이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아쉬웠지만 그만큼 많은 추억을 남기고 간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해운대에서의 시간을 보내며 저희는 앞으로 다시 이곳에 오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은 그만큼 저희에게 특별한 나라로 남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희는 부산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마이클과 저는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해산물 요리를 먹고 싶었고 그래서 저녁 메뉴로 생선회를 선택했죠. 저희는 자갈치 시장 근처의 작은 횟집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바닷가 근처라서 그런지 해산물이 정말 신선해 보였어요. 한국에서 먹은 음식들은 모두 건강하면서도 맛있었지만 부산의 생선회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회의 식감과 신선한 맛은 정말 잊을 수 없었어요.
저희는 마지막 식사를 천천히 즐기며 한국에서의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중국에서의 힘들었던 시간들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그 모든 기억은 한국에서의 따뜻한 환대와 멋진 경험들로 덮여버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 음식의 맛,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들이 저희에게는 너무나 큰 감동으로 남아 있었죠. 저희는 헝가리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에서의 시간들을 하나하나 다시 떠올리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저희가 깨달은 것은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어요. 저희가 중국에서 느꼈던 차가움과 불편함은 결국 그곳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한국에서 느낀 따뜻함과 편안함은 사람들 덕분이었죠. 저희가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은 항상 미소를 띠고 저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그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저희는 여행 내내 마음이 편안했어요. 낯선 곳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없었고, 오히려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이 행복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죠. 특히 저희가 기억하는 가장 감동적인 순간들은 사소한 순간들이었어요. 마이클이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했을 때 받은 견과류, 호스텔에서 만난 사람들이 나누어준 맥주와 음식, 제주도에서 오토바이 고장을 도와주었던 청년들의 친절함, 그리고 카페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 이 모든 작은 순간들이 모여 저희의 한국 여행을 더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또한 한국의 음식도 저희에게는 큰 즐거움이었어요. 저희는 헝가리에서 주로 고기와 감자를 기반으로 한 음식을 많이 먹지만 한국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건강한 음식들을 접할 수 있었어요. 김치, 불고기, 오뎅국, 그리고 광장시장에서 먹었던 다양한 전통 음식들은 저희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한국 음식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김치는 처음엔 낯설었지만 그 고유의 맛에 빠져들었고 이제는 다시 먹고 싶은 음식이 되었죠. 제주도에서의 자연과 부산에서의 활기찬 도시 풍경, 그리고 서울에서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들은 저희가 한국을 다시 찾고 싶은 이유로 충분했어요. 한국의 자연은 그 자체로 아름다웠고 도시 역시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저희는 한국에서 한 번도 불쾌한 경험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너무나도 인상 깊었어요. 모든 곳에서 친절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 덕분에 저희의 여행은 정말로 순조롭고 행복하게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여행이 끝난 후 곧바로 다음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획 속에는 당연히 한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저희에게 다시 오고 싶은 나라로 기억되었고 이번에는 다른 계절에 다시 방문해보고 싶었죠. 특히 한국의 봄이나 가을을 꼭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저희는 헝가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10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한국이 그만한 가치를 지닌 곳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2주간의 여정은 저희 부부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겨주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소중한 인연들, 아름다운 풍경들, 그리고 그곳에서 느낀 평화로움과 행복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저희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저희는 이번 여행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여행의 가치는 그곳의 아름다운 풍경이나 음식뿐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온다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 저희의 한국 여행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저희가 한국에서 받은 따뜻함을 여러분께도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한국을 여행할 기회가 있다면 그곳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이 보여주는 따뜻한 환대를 마음껏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이며 그곳에서의 경험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도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